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미국의 최근 관세 정책인데요. 아, 네. 그 얘기 많이 나오죠, 요즘. 네, 이게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, NPR 같은 여러 곳에서 다루는데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복잡하더라고요. 맞아요. 단순히 뭐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생기는 다른 결과들 있잖아요. 네네. 어떤 기업은 좀 웃고 또 어떤 기업은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것들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같이 파악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좋습니다.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죠. 그럼 긍정적인 쪽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몇몇 중소 제조업체들은 관세 덕분에 오히려 주문이 늘었다고 하던데요. 아, 네.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. 수입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내에서 공급처를 찾는 움직임 때문에요. 맞아요. 뭐 절겐스 잉크 같은 회사는 공장을 24시간 돌린다고 하고 와, 24시간이요? 네, 또 그랜드 리버 러버 앤드 플라스틱스 여기는 중국에서 고객이 다시 돌아와서 뭐 연간 500만 달러 그 정도 추가 수익 기회가 생겼다고 하고요. 오, 꽤 큰데요, 그건. 그렇죠. Safe Source Direct라고 그 의료용 장갑 만드는 회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. Accurrounds라는 곳은 1분기 매출이 20%나 늘었다고 합니다. 확실히 그런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이 구호가 뭐랄까 일부는 좀 현실화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. 듣기에는 참 좋은 소식인데 근데 이게 정말 제조업 전반의 부활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? 아니면 그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 덜 의존하는 좀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사실 다른 매체들, 예를 들어 블룸버그나 뉴 리퍼블릭 자료를 보면요.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. 반대 이야기요? 어떤 거죠? 관세 때문에 오히려 미국 안에 공장을 짓거나 넓히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. 네. 그건 좀 이상한데요? 관세는 원래 국내 생산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보통은 그런데. 이볼루션 브랜즈라는 신발 회사는 텍사스에 공장 지으려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서요? 왜 그런 거죠? 그게 많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핵심 부품이나 기계 아니면 원자재 같은 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아직 국내에서 다 조달이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. 맞아요. 근데 바로 그 수입품들이 관세 대상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국내 공급망은 아직 부족한데 당장 생산 비용만 올라가는 거죠. 아하, 보호하려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셈이네요. 네.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그 북미 공급망 문제 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 공장을 잠시 닫고 심지어 미국 직원들까지 해고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.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이죠. 그러군요. 결국 의도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러고 보니 NPR 기사에서 본 굴뚝 향수라는 표현도 좀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. 스모크스택 너스텔지아. 네, 그 과거 제조업 전성시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요.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. 맞아요. 제조업 고용이 제일 많았을 때가 1979년인데 그때 거의 19만 6천 명이었거든요. 와, 정말 많았네요. 근데 지금은 한 1270만 명 정도니까요. 차이가 꽤 크죠. 근데도 여전히 많은 미국 사람들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고요. 설문조사 보면 80%가 그렇다고 하니까. 그런데 현실은 그 하버드대 로버트 로렌스 교수 지적처럼 일자리가 줄어든 주된 이유가 외국과의 경쟁보다는 오히려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더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죠. 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를 부과했어도 관련 분야 고용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전미경제연구소 MBR 분석이었죠. 아,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당근과 채찍 전략이군요.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는 당근이랑 관세라는 채찍을 같이 쓰는 거. 네, 어떻게든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투자하게 만들려는 거죠. 좀 복합적인 시도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관세 정책이라는 게 참 양면성이 뚜렷하네요. 맞습니다. 누구한테는 분명 기회가 되는데 또 다른 누구, 특히 그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엮여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비용 상승이라는 큰 벽이 되는 거죠. 제조업 부활시키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하고 실제 경제 현실, 그러니까 뭐 자동화라든지 글로벌 의존성이라든지 또 요즘 제조업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들,
이런 것들 사이에 좀 간극이 커 보이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정책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,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.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관세 하나만 가지고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다 풀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죠.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과거의 그런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맞을지, 아니면 지금 있는 제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 앞으로 필요할 기술에 맞춰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인 길일지,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어쩌면 관세라는 수단 너머에서 좀 더 효과적인 지원책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이어가야겠죠? 네,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